안녕하세요. 최희권 작가입니다. 오늘 제 책에서 자녀의 스스로 공부 방법을 돕는 10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실천해보세요.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 참여 여부 결정, 학습 목표 설정, 학습 프로그램 선정, 학습 결과, 평가 등 학습의 전체 과정을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학습을 말한다. 상담하다 보면 소위 전교 상위 등수 아이들의 공통점이 학원을 안 다닌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면 학원 가는 시간이 낭비라고 느끼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 아이지만 자기주도학습에 훈련된 학생들은 공감하는 이야기다. 수동적인 학습을 생각하면 실제로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동안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숙제하는 것이 자기주도학습으로 대부분 아이가 착각하고 있다. 지금부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부모 코칭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학습을 하려면 나의 공부 방법이 효과적인지 우선 알아야 한다. 자신에 맞는 학습법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계획으로 폭습과 예습을 해야 한다. 자기주도학습의 도입은 효율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효율적인 습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각자의 학습 능력과 개인차를 고려해 학습의 양도 결정해야 한다. 학습 방법이 틀렸다면 이른 시일에 새롭게 변화를 주고 자녀의 특성에 맞는 공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남들의 공부법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실력은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에 부모의 학원 선택이나 공부법 선택 시 자녀의 의견을 100% 반영해야 한다. 두 번째,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초등학교부터 습관화해야 한다.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땐 몰두하고 스스로 하듯이 공부는 재밌고 흥미로운 학습 방법을 찾아 초등학교 때부터 할 수 있도록 공부법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좋은 학습법은 습관에 의해 지속되는데 어릴 적부터 자녀가 흥미로운 일이나 자녀가 몰두하는 것에 부모가 관심을 두고 도와주어야 한다. 학습의 가장 기본이 독서이다. 독서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한다면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교과서의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학습 방법의 중요한 요소이다. 학원과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중요한 내용은 밑줄을 치라고 강조한다. 필기를 잘하는 아이라도 중요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중점을 둔다면 필기를 아무리 잘해도 공부의 방향을 잃은 것이다. 요점을 찾아내어 스스로 밑줄을 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학습에 있어 중요하다. 네 번째, 자기주도학습의 자는 자신감을 뜻한다. 자신감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동기가 된다. 당장 아이의 학습 능력이 발전이 없다고 자신감 없애는 말을 하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은 아이의 자존감까지 떨어져 성인이 돼도 상처로 남는다. 자녀가 학습에 실패한다면 부모는 실패에 대해 나무라거나 혼내서는 안 된다. 그 과정을 같이 되돌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자녀의 수가 있었는지 의논하고 수정하여 다음엔 다시 실수를 안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아이가 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신감이다.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공부를 계속하기 어렵다. 나의 목표가 결정되었다면 스스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조력자의 도움 또한 필요하다. 자신감은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데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서이다. 자녀가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가 없고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다면 자녀의 학습 효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긍정적인 아이가 학습 효과가 높다는 이론이 많다. 여섯 번째, 공부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라. 핸드폰, TV, 전자기기 등 공부를 해칠 방해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고 공부에 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부모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가족이 모두 귀가하면 핸드폰 제어 시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핸드폰으로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자녀 또한 핸드폰에 노출된 가정 분위기라면 자녀의 핸드폰 제어를 할 수 없다. 공부의 방해 요소 제거는 부모의 할 일이다. 자녀가 공부하는데 TV 시청도 자녀에겐 방해 요소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실 TV를 안방으로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계획을 자녀와 세워보자. 계획을 세워야 공부하고 싶어진다. 학습을 위한 출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수치적 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 설계이다. 계획을 세워야 공부하고 싶어진다. 계획은 크게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계획으로 짜야 한다. 학습 계획에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원, 과외 등 선택 시 자녀의 수락이 있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택한다면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은 행할 수 없다. 8번째, 학습의 문제 해결의 5원칙을 꼭 준수하라. 모든 과목을 막론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5개의 원칙이 있다. 바로 이해하기, 사고하기, 정리하기, 암기하기, 문제 해결 능력이다.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해와 사고의 중요 과정을 문제 풀고 외우는 데에만 집착해서 등한시한다. 학습의 시작은 이해와 사고이다. 암기와 반복을 학습이라 착각하고 있는데 암기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9번째, 가장 중요한 예습 복습 수업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라. 해마다 수능 전국 만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예습, 복습, 수업이라는 기본에 가장 충실하다는 것이다. 예습은 완전 학습이 아닌 호기심의 시작이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다. 10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지켜봐야 한다. 스스로 학습을 익히는 시간은 부모의 정성과 관심,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아이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학습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